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회사는 바로 오라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 오라클이라고 하면 뭐랄까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쪽의 절대 강자 맞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조금 오래된 흔히 말하는 레거시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꽤 강했을 거예요. 혁신과는 좀 거리가 멀고 안정적이긴 한데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딱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요, 최근에 바로 그 오라클이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뜨거운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유력 투자은행 TD 카우엔으로부터 최선호주, 그러니까 탑픽으로 선정되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조용했던 거인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대체 지난 몇 년간 오라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시장의 평가를 이렇게 180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그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TD 카원의 애널리스트 데릭 우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라클이 2030년까지 연간 매출 2천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 이건 현재 시장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담한 예측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오라클의 연간 매출이 한 50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6년 안에 매출 규모를 무려 4배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연평균 성장률로 바꿔보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9%씩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아니,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술 기업이 몇 년 동안 이 정도 성장률을 유지한다? 이건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 대담한 예측의 심장부에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TD 카우어는 오라클이 AI 혁명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아예 그 흐름을 주도할 핵심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랑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는 아주 안정적인 성곽 안에서 조용히 힘을 키워온 오라클이 어떻게 갑자기 성 밖으로 나와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클라우드 거인들이랑 AI 인프라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을까요? 이건 절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본 날카로운 전략, 여기에 지정학적인 변화까지 딱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낸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분석은 바로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조각부터 함께 맞춰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오라클이라는 배가 항해하고 있는 이 바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기술 산업 전체,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거대한 파도는 뭐니 해도 생성형 AI 혁명이죠. 오픈 AI의 챗 GPT가 불을 붙인 이 혁명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들이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컴퓨터 몇 대 더 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도시 하나가 쓸 만큼의 전력을 먹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그 안을 가득 채운 수만 개의 고성능 GPU가 동시에 쌩쌩 돌아가야 하는 말 그대로 컴퓨팅의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수요는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죠. 오라클은 바로 이 거대한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탈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이 기회의 크기를 그냥 거대하다고만 말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그 규모를 체감해 보시죠. 투자은행 UBS는요, 불과 2년 뒤인 2026년 전 세계 AI 관련 지출 규모가 무려 5천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 680조 원이 넘어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리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막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AI 모델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큰 돈을 벌겠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고 또 추론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그 GPU를 잔뜩 꽂은 서버, 그리고 이걸 다 연결하는 초고속 네트워킹 장비와 데이터 센터에 쏟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클이 정확히 노리고 있는 시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숫자는 오라클의 성장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폭발적인 시장의 팽창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 거시 환경을 좀 더 세밀하게 쪼개보기 위해서 패스트 분석이라는 틀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오라클한테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 기업들의 AI 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 등이 함께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권 클라우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각 나라 정부나 기업들이 자국의 중요한 데이터를 더 이상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미국 회사들의 해외 데이터 센터에 맡기지 않고 자기네 나라 영토 안에 자기네 나라 법의 통제하에 두려는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안보랑 데이터 주권이 그만큼 중요해진 시대적 흐름인 셈이죠. 이런 정치적인 흐름은 곧바로 법적인 요구로 이어집니다. 유럽의 GDPR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 규제들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현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시민이나 기업 데이터는 반드시 그 나라 국경 안에 물리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죠. 이건 클라우드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나라마다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지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라클은 이 규제라는 장벽을 알로이라는 아주 영리한 플랫폼으로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알로이는 쉽게 말해서 오라클 클라우드를 통째로 상자에 담아서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국의 통신사나 대기업 같은 파트너사가 이 상자를 가져다가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기만 하면 독립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죠. 규제는 완벽하게 지키면서 현지 파트너를 통해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는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라클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거대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좀 더 좁혀서 클라우드 산업이라는 전쟁터 내부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들여다볼게요. 지난 10여 년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라는 3대 거인이 지배하는 철옹성이었죠. 후벌주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라는 이전에 없던 강력한 공성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 견고했던 위계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I 모델 훈련이라는 새로운 과제는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성능과 구조를 요구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라클은 자신들이 파고들 수 있는 결정적인 틈을 발견한 거죠. 이 복잡한 산업 경쟁 구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분석 도구가 있죠. 바로 경영학의 고전,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이라는 건데요. 이 도구는 어떤 산업의 매력도와 수익성을 결정하는 5가지 힘, 그러니까 기존 경쟁자들끼리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위협은 얼마나 되는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힘이 센지, 물건을 사가는 고객의 힘이 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할 만한 다른 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틀입니다. 이 5가지 힘의 관점에서 지금의 AI 클라우드 시장을 뜯어보면 오라클의 전략적인 선택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힘 중에서 먼저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부터 한번 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 이 위협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진입 장벽 때문이에요. AI 모델 훈련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데는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를 돌릴 막대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와야 하고 수만 대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식힐 냉각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걸 24시간 멈추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회사가 맨 땅에서 시작해서 이 모든 걸 갖추고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바로 이 높고 두터운 성벽이 오라클 같은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모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지금 AI 인프라 시장의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현실을 딱 보여줍니다. 바로 공급자의 교섭력 문제인데요. 현재 AI 학습용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사실상 100% 독점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독점적인 지위는 엔비디아에게 엄청난 가격 결정권, 즉 교섭력을 줍니다. 그 결과가 바로 화면의 숫자예요. 오라클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사업은 매출에서 원가를 뗀 총이익률이 70%에 달하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사업이었죠. 그런데 엔비디아 서버를 사와서 고객에게 빌려주는 AI 클라우드 사업의 초기 총이익률은 고작 14%에 불과합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엔비디아한테 GPU 값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AI 인프라 사업이 얼마나 규모의 경제와 운영 효율성이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오라클이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수익성 개선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암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해볼 힘은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xAI, 메타처럼 엄청난 양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쓰는 소수의 거대 AI 기업들이 큰손 고객으로 떠올랐죠.
만약에 오라클의 전체 AI 클라우드 매출이 오픈 AI 한 군데서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픈 AI는 막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거고 오라클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고객 집중 리스크는 기업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오라클은 이 위험을 아주 영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의 대규모 계약으로 시장의 이목을 딱 집중시키는 데 성공한 다음에 곧바로 일론 머스크의 XAI,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같은 다른 대형 AI 기업들과도 연달아 계약을 맺으면서 고객 기반을 성공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거죠. 이건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외부 환경과 산업 구조라는 넓은 관점에서 오라클을 둘러싼 기회와 위협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렌즈를 더 깊숙이 오라클 내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오라클은 어떤 자신만의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이 거대한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특히 오라클의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프트뱅크와의 파트너십이 그냥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의 현재 상황을 한 장의 그림으로 딱 요약하기 위해서 수업 분석 틀을 한번 써볼게요. 먼저 내부 역량인 강점부터 볼까요?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 OCI, 그리고 오픈 AI나 소프트뱅크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기존의 막강한 데이터베이스 시장 지배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약점으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때문에 빚이 좀 늘어서 부채 비율, 즉 재무 레버리지가 좀 높다는 거, 그리고 아까 자세히 봤던 AI 사업의 낮은 초기 수익성이 있겠죠. 외부 환경인 기회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장, 그리고 각국의 주권 클라우드 수요 증가가 바로 그거고요.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으로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존 강자들과의 피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엔비디아 CPU 같은 핵심 부품의 공급망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오라클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전략 지도 같은 겁니다. 오라클의 수많은 강점 중에서도 딱 하나의 비밀 병기를 꼽으라면 단연코 OCI, 즉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오라클은요, 기존 강자들과 모든 면에서 경쟁하는 걸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대신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대규모 AI 모델 훈련 같은 고성능 컴퓨팅이었죠. 오라클의 OCI는 2세대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설계돼서 수만 개의 GPU 클러스터를 병목 현상 없이 아주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 RDMA로 연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좁은 도로망을 가진 구도심이랑 처음부터 넓은 고속도로망으로 설계된 신도시의 차이 같은 거예요. 이 기술적인 우위 덕분에 OCI에서는 AI 모델 훈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게 바로 오픈 AI 같은 선도 기업들이 AWS나 애저 대신 오라클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라클 부활 스토리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뱅크와의 파트너십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협력을 그냥 소프트뱅크가 오라클 클라우드를 좀 쓰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AI 시대를 함께 선도하기 위해서 기술, 자본,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까지 결합된 아주 깊고 다층적인 전략적 동맹입니다. 이 동맹의 구조를 이해하면 오라클의 미래 성장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거대한 동맹을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층은 기술적 시너지입니다. 오라클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클라우드 기술 OCI를 제공하고, 일본 최대 통신 기업인 소프트뱅크는 일본 전역에 깔린 강력한 통신 인프라랑 방대한 기업 고객 영업망을 제공해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현지 네트워크가 딱 결합한 거죠. 두 번째 층은 재무적 협력입니다. 아까 말했던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한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거든요. 오라클과 소프트뱅크,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함께 돈을 모아서 리스크는 나누고 시너지는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층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지정학적 포지셔닝인데요. 이 동맹은 일본 시장의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주권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데이터 안보와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면서 앞으로 유럽이나 중동 같은 다른 나라로 이 주권 클라우드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깊은 지정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은 그냥 희망사항이나 먼 미래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뱅크는 오라클의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 안에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구체적인 시간표를 이미 발표했어요. 2026년 2분기에 동일본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같은 해 4분기에는 서일본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미 땅고하고 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이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면서 시장이 이들의 계획에 신뢰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긴 분석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라클이 AI 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른 배경을 거시환경, 산업 구조, 그리고 내부 전략이라는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기만 한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오라클이 이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진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 과제들은 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잠재력이 여전히 거대한 이유는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오라클의 성장 스토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매출 수준에서 TD 카우엔이 예측한 2030년에 2천억 달러라는 목표까지는 정말 엄청난 도약이 필요하죠. 그 거대한 간극을 메워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들입니다. TD 카우엔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2030년까지 오라클의 연간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추가 매출을 안겨줄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건 오라클의 미래가 과거의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니라 AI 시대를 움직이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강자였지만 지는 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오라클은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이제는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돼 필수 인프라 공급자로 화려하게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AI 훈련에 최적화된 고성능 인프라, OCI라는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가 있었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소프트뱅크 같은 강력한 파트너와 손을 잡는 전략적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주권 같은 지정학적, 법률적 요구에 딱 맞는 전략적 시장 전략이 있었죠.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장은 지금 오라클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재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 지출에 따른 재무적인 부담, 엔비디아 GPU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생기는 낮은 초기 수익성, 그리고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엄청난 실행의 위험들, 과연 오라클은 이런 험난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하던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심찬 계획이 좌초되면서 다시 레거시 기업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오라클의 미래,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투자의 성패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